풍부한 유동성, 편리한 은행 연계, 다양한 알트코인. 코인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어려운 투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를 받거나 혹은 일부 중앙화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는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의 점유율은 전체 선물 거래 시장 대비 고작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현재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 상황과 오브스의 신규 프로덕트인 퍼페추얼 허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유니스왑. 평소에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8년 11월 이 거래소의 등장 이후 탈중앙화 거래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니스왑은 1-2%에 머물던 탈중앙화 거래소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렸고 한때 세계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탈중앙화 거래소로 전체 시장 거래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AMM이라는 블록체인에 적합한 거래 모델을 출시하였기 때문이죠. 사용자는 시장가로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고 유동성 공급자는 두 쌍의 코인을 예치하는 걸로 간단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물 거래소인 유니스왑과 다르게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장 점유율이 아직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통 선물 거래소의 거래량이 현물 거래소의 거래량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유니스왑의 AMM과 같은 적합한 거래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보다 더 큰 유동성과 빠른 처리 속도를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은데요. 다양한 레이어2가 등장하면서 처리 속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유동성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여러 프로젝트가 다양한 거래 방식으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들은 새로운 거래 방식인 인텐트 거래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래 모델이 유니스왑의 AMM처럼 탈중앙화 선물 거래 시장을 성장시킬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오브스의 퍼펙추얼 허브는 바로 이 인텐트 거래 모델과 함께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인텐트 방식은 어떻게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거래소를 과일 가게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과일을 판매하기 위해선 가게에 과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과일은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인 만큼 재고 관리가 어렵죠. 과일 판매가 항상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실제 장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원활한 판매를 위해 항상 넉넉하게 재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일이 팔리지 않아 상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재고보다 더 큰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거래소가 이용하는 VAMM, 오더북 방식은 이와 같이 재고를 가지고 장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텐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게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는 그 순간 도매상에 연락이 갑니다. 도매상이 과일을 가져와 그걸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재고를 쌓아서 거래할 때보다 조금 느릴 순 있지만 도매상이 가까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재고가 없는 만큼 리스크가 적고 가게 운용 비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와 같은 인텐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 효율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적은 비용으로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텐트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과일을 그때그때 배달해주는 도매상의 신뢰도입니다. 그 업체가 바빠서 못 온다면 장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죠.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인데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을 다양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다양한 도매상을 연결해주는 것이 오브스의 퍼페추얼 허브입니다. 인텐트 방식의 유일한 단점인 거래 상대를 보완해주는 것이죠. 퍼페추얼 허브는
인텐트 방식 탈중앙화 거래소에 다양한 솔버와 마켓 메이커가 참여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오브스 생태계에서 퍼페추얼 허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퍼페추얼 허브는 유동성 허브와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로 매출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출은 향후 오브스를 스테이킹하고 계신 홀더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홀더분들이 얻는 혜택이 커질수록 오브스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고요. 여기서 유동성 허브와 차이가 있다면 향후 퍼페추얼 허브가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 잠재력입니다. 100만원으로 유동성 허브에서 거래를 한다면 100만원치 거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물 거래는 레버러지가 가능하기에 100만원으로도 1000만원, 2천만원어치의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허브는 거래소 내 유동성 풀보다 나은 조건일 때만 작동하지만 퍼페추얼 허브는 거래소 전체의 거래를 전담합니다. 그만큼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죠. 현재 1-2%인 점유율이 과거 유니스왑의 성장세처럼 커진다면 일찍 시장에 진입한 만큼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동성 허브와 함께 오브스의 주력 서비스인 퍼페추얼 허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TX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의 신뢰도 문제, 한국과 같은 정부 규제로 인해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퍼페추얼 허브도 그와 함께 성장한다면 오브스의 생태계도 더욱 커지고 성장할 겁니다. 또 다른 오브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브스 가디언 마이 스마트 크립토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